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을 알고부터 생활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엑스레이와 초음파 등 정밀 검사 후 치료를 하니까 정말 믿을 수 있어요. 카이로프랙틱은 지압이나 물리치료와 다릅니다. 척추를 중심으로 신경과 근육을 재정비해 몸의 시스템을 건강하게 돌려놓는 것입니다. 경험 많은 전문의와 테라피스트들이 일군 명성, 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 당신의 삶의 질을 높여드리는 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 사랑과 감사의 계절 라디오 소울이 함께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첫 백신 복권 당첨자가 오늘 오전 10시 발표됩니다. 오늘 당첨된 15명에게는 각각 $50,000씩 지급됩니다. 이어서 다음 주 금요일 11일에도 15명이 추첨돼 $50,000씩 지급되고 이후 15일 화요일은 최종 당첨자 10명에게 가장 높은 액수인 $1,500,000씩이 지급됩니다. 캘리포니아주가 6월 15일 전면 재개방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15일 이후에도 식당, 야외 식사 서비스 제공 등은 지속 허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번 정책 시행으로 인해서 캘리포니아의 요식업계 경기가 빨리 회복되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내 4곳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대형 접종센터가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폐쇄됩니다. 대신 소규모 접종소를 늘릴 예정이어서 주민들의 백신 접근성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LA 국제공항에서 18세 이상 주민에게 코로나 백신이 접종됩니다. 사전 예약이 필요 없고 6번 청사 앞에서 존슨앤존슨 백신이 무료로 접종됩니다. 캘리포니아 직업안정청이 직장 내에서 직원 모두가 백신을 맞았을 경우에만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고 한 명이라도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오늘 아침 5월에 비농업 일자리가 55만 9천 개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 전망치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것이고 실업률은 0.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해외에 공유하겠다고 밝힌 백신 8천만 회분 가운데 2,500만 회분에 대한 세부 지원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600만 회분이 한국을 비롯해 가자지구, 이라크 등에 보내지며 나머지는 코백스를 통해서 질병에 취약한 국가들에 보내집니다. 법무부가 최근 기업 컴퓨터 시스템을 해킹해 돈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공격이 잇따르자 랜섬웨어를 테러에 준하는 방식으로 수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기업과 개인의 투자를 금지하는 중국 기업을 기존 31개에서 59개까지로 확대했습니다. 이들 중국 기업들은 방위산업이나 감시기술 분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과 한국TV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한인 커뮤니티를 돕기 위해 마련한 제1회 자선기금 마련 골프대회가 오늘 열립니다. 이 자선 골프 대회는 팜스프링스 인근 판타지 스프링스 리조트 이글폴스 골프 코스에서 모두 144명이 참여하며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로 조성되는 자선기금은 첫 수요 단체인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에 전달됩니다. 법무부 한국법무부가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이정수 현 법무부 검찰국장이 발탁됐습니다.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한국군 검찰이 사건 발생 사단의 성범죄 수사대를 급파하면서 전방위 수사에 나섰습니다. LA 레이커스가 플레이오프 1라운드 6차전에서 피닉스 선즈에게 100대 113으로 패하고 시리즈 전적 2승 4패로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탈락했습니다. 2승 3패로 몰려있는 클리퍼스는 오늘 댈러스와 6차전 경기를 갖습니다. LPGA 투어 메이저 대회 US 오픈 1라운드를 마친 가운데 올해 17세 고등학생 메가 가네가 4언더파 선두로 나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PGA 투어 메모리얼 토너먼트는 악천후로 인해 1라운드 경기 도중 중단됐다가 오늘 재개됐습니다. 콜린 모리카와 선수가 6언더파 단독 선두로 나서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16.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고 쾌적하겠습니다.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 78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미주 취항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6월 4일 금요일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2부입니다. 오늘 주위에서 전화 잘 봐 라는 이야기 들으신 분들도 계시죠? 저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첨자에게는 주정부가 전화로 통보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로또 이른바 Vax for the Win 첫 번째 추첨이 시작됩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실시돼 통보될 예정인데요. 백신 접종을 유도하기 위해서 동기부여 차원의 백신 복권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 첫 번째 추첨이 오늘 이뤄지는 것입니다. 오늘 실시되는 첫 번째 백신 복권 추첨에는 각 5만 달러씩 지급받는 15명이 당첨된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에도 15명을 뽑아서 5만 달러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2주에 걸쳐서 30명을 추첨해 5만 달러씩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가장 큰 관심이 모아있는 150만 달러 상금. 15일입니다. 6월 15일 화요일 캘리포니아가 경제 재개방을 발표하는 날 6월 15일 가장 높은 150만 달러 복권에 대한 추첨이 이뤄집니다. 6월 15일에는 10명을 추첨해 10명에게 각각 150만 달러씩 1,500만 달러를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백신 복권이 아직도 망설이고 있는 시민들을 백신 접종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해줄 것을 캘리포니아주가 기대하고 있는데 숫자로도 벌써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백신 복권이 발표된 이후 백신 접종 예약을 하거나 백신 접종 센터를 찾는 사람들이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백신 복권 어떻게 해야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백신 맞은 사람은 모두 자동 추첨 대상이 됩니다. LA시가 어제부터 아직까지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은 유색인종과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주민들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Vax Up LA 이 코로나 캠페인은 균등한 백신 배포를 보장하고 백신을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LA시는 이에 따라 한국어를 비롯해 다국어 코로나 자료를 제작해 빌보드와 온라인, 버스 벤치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포스터 역시 제작해 스몰 비즈니스와 마케팅의 브로셔로 배치됩니다. LA 카운티 대형 백신 접종 센터 4곳이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폐쇄됩니다. 4곳의 대형 백신 접종 사이트를 폐쇄한다라고 밝힌 LA 카운티 보건국은 대신에 각 커뮤니티에 소규모의 백신 접종 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폐쇄되는 대형 백신 접종 센터는 칼스테이 놀스리지가 가장 먼저 6월 7일 월요일에 문을 닫습니다. 칼스테이 놀스리지가 문을 닫는 대신 인근 발보아 스포츠 컴플렉스에서 작은 규모로 백신 접종은 이뤄질 예정입니다. 그 밖에 인그루드에 있는 포럼과 포모나 페어플렉스 그리고 다우니에 있는 LA 교육국 사무실 등도 접종을 완료하고 이제 다음 주 중으로 모두 폐쇄됩니다. 대신 인근에 소규모 백신 접종 센터가 계속 운영되고 확장될 예정입니다. 새 백신 접종 센터는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바바라 페레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사람들이 간편하고 쉽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어야 하고 백신에 대한 신뢰도 있어야 한다며 그게 우리 LA 카운티 보건국의 목표다라고 말했습니다. LA 국제공항에서는 어제부터 18살 이상은 누구나 워크인으로 존슨앤존슨 백신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6번 공항청사 건물 밖에 마련됩니다. 사전 예약은 필요치 않습니다. 이 공항에서의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 행사는 LA 소방국과 LA 카운티 보건국, LA 국제공항청사가 함께 주관하고 있습니다. 파이자 백신을 맞은 10대에게서 심근염이 나타난 사례가 보고돼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심근염을 겪은 청소년들은 백신 접종 후 수일 내 가슴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모두 입원 2일에서 6일 안에 일주일 안에 모두 퇴원했고 위독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백신 접종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은 1명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술지 측은 10대 접종자에게서 심근염이 발생한 사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어떤 잠재적 위험이 있든 백신을 맞는 게 훨씬 이득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 18세 미만 청소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400만 명이 넘었고 이들 가운데 3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코로나 사태 기간에 강행했던 셧다운 속에 교회 등 종교시설의 실내 예배 금지 명령과 관련해서 제기된 소송으로 200만 달러를 배상하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팬데믹 때 교회들에 내려졌던 셧다운 관련 소송에 200만 달러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더 이상 팬데믹과 관련해서 교회에 강력한 규제를 지시하지 않기로 하는 방안에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주정부는 지난 1일 샌디에고 지역 펜테코스탈 교회에 소송을 진행한 변호사들이 연방법원에 관련 소송을 3차례 제기해 승소한 뒤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방법원은 교회를 비롯한 종교시설에 다른 리테일 업소들보다 더욱더 엄격한 코로나 관련 방역과 안전수칙, 인원 제한 등에 내려지는 것을 공식적으로 금지했습니다. 하루 평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건수가 전국에서 5개월 만에 100만 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6월 2일 기준으로 하루 접종 건수가 80만 8천여 분에 그쳤습니다. 하루 접종 건수가 정점에 달았던 4월 약 340만 건에 비하면 4분의 1로 뚝 떨어진 겁니다. 전 CDC 국장인 톰 프리드는 많은 진전을 이미 이뤘다. 백신 맞기를 가장 열망하고 가장 맞을 여건이 되는 사람들은 이미 다 맞은 단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백신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백신 교육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백신 접종 속도가 둔화되자 바이든 대통령은 6월 한 달을 행동의 달로 지정해 백신 접종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어제 해외에 공유하겠다고 밝힌 백신 8천만 회분 가운데 2,500만 회분의 세부 지원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달 말까지 전 세계에 공유하겠다고 한 백신은 8천만 회분. Our nation is going to be the arsenal of vaccines for the rest of the world. We'll share these vaccines in the service of ending the pandemic everywhere. And we will not use our vaccines to secure favors from other countries. 그 가운데 먼저 2,500만 회분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국이 정해졌습니다. 백악관은 먼저 1,900만 회분을 코백스를 통해 코로나19가 급증하지만 질병에 취약한 국가에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미와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입니다. 600만 회분은 이웃 국가와 파트너 나라인 우리나라, 가자지구나 이라크 등 위기를 겪는 나라라고 설명했습니다. It recognizes our closest neighbors, Canada and Mexico, which received our first shared vaccines, and friends like the Republic of Korea, where our military shares a command. 다만 각 나라에 보낼 백신의 규모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지원 백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한 얀센 백신 101만 회분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은 얀센 백신을 실은 항공기가 곧 한국으로 출발한다고 확인했습니다. 미국의 백신 지원은 자국 접종이 어느 정도 이뤄진 데다 백신 생산이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It's fair to say that we're far ahead of where anyone thought we would be in our fight against the virus. And importantly, we have secured enough vaccine supply for all Americans. 백악관은 대유행 종식은 모든 곳에서의 종식을 뜻하는 것이라며 국제적인 지원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입니다.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이 오는 11일부터 일리노이주 여타 지역과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 5단계로 이동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최종 단계인 이 5단계는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모든 사업체가 정상 운영되고 모임 제한이 없어지며 대형 축제, 행사가 허용되는 등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하는 겁니다. 11일부터입니다. 시즌이 한창인 메이저리그 경기장 관중 입장 제한도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라이트풋 시장은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고 백신을 접종한 덕분에 우리는 11일부터 전면 재개방에 들어간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주춤하던 미국의 고용시장 회복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오늘 아침 5월의 비농업 일자리가 55만 9천 개 늘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67만 5천 개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지난 4월에 실망스러운 고용 시정을 딛고 일자리 증가세가 다시 빨라졌다는 점에서 언론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고 있습니다. 4월에는 일자리가 100만 개 늘어날 것이라는 시장 전망치를 뒤엎고 27만 8천 개 증가하는 데 그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즈는 5월 일자리 증가폭이 전월보다 2배 이상이라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5월 실업률이 5.8%로 전월 6.1%에서 0.3%포인트 떨어진 것도 이 같은 평가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일자리 회복세가 다시 탄력을 받은 것은 코로나 백신 보급 확대와 정부의 재정 지출에 따른 사회활동 또 소비 증가로 인해 그만큼 노동 수요가 빠르게 늘어난 덕분으로 풀이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였던 의료진들에게 히어로페이를 지급하자는 법안이 주하원에서 부결됐습니다. 법안은 의료진들에게 총 4차례에 걸쳐 각각 $2,500씩 최대 $10,000 보너스를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70억 예산이 필요한 만큼 병원과 다른 고용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왔고 결국 캘리포니아 주 하원에서 막혔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엘 무라스치 의원은 올해는 더 이상 법안을 진전시킬 수 없게 됐지만 예산 협상을 통해 다시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2월 4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에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같은 일부 지역의 낮 기온은 어제보다 6, 7도가량이나 뚝 떨어져 반짝더위의 기세가 꺾이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유지되겠습니다. 일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은 낮 기온이 예년 기온을 약간 밑돌 것으로 전망됩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8도, 밤 최저 기온 60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0도, 63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85도, 55도, 해안 지역 68도, 61도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61도, 낮 최고 기온 78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37MPG의 강력한 스토리텔링 머신, 2021 기아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비즈니스에 힘을 드립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업 컴퓨터 시스템을 해킹해 돈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공격이 잇따르자 법무부가 랜섬웨어를 테러에 준하는 방식으로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사이버 공격의 연관성을 파악해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루겠다는 것으로 미국과 러시아 정상회담 때 주요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YTN입니다. 현지 시간 3일 미국의 한 여객선 회사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습니다. 결제와 예약 시스템이 마비돼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I tried to change my return reservation and the computer internet was not working.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랜섬웨어 공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미국 최대 정유업체 JBS USA가 랜섬웨어 공격으로 공장 가동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지난달 7일에는 미 최대 송유관 운영사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랜섬웨어 공격으로 가동이 중단돼 기름값 폭등과 사재기가 벌어졌습니다. Be very focused on this. It's a matter of national defense and national security. 미 법무부는 랜섬웨어에 대한 수사를 테러 공격에 준하는 수준으로 격상시켰습니다. 각 연방검찰청이 랜섬웨어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워싱턴 DC의 태스크포스로 보내도록 했습니다. 여러 사건의 연관성을 파악해 찾아내고 안보 위협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입니다.
민간 기업의 해킹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낸 백악관은 사이버 공격이 16일 미러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중 하나라고 예고했습니다. President Biden certainly thinks that President Putin and the Russian government has a role to play in stopping and preventing these attacks. Hence, it will be a topic of discussion when they meet in 2 weeks. 미국은 최근 사이버 공격이 러시아에 기반을 둔 해커 조직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주요 7개국 G7 재무장관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직접 만나 이틀 동안 글로벌 법인세와 디지털세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G7 재무장관들은 현지 시간으로 4일 영국 런던 랭커스터 하우스에서 회동을 시작했습니다. G7 의장국인 영국의 리시 수낙 재무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1920년대에 설계된 조세 체계로 계속 갈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회의 전에는 기자들과 만나서 세계 경제의 도전을 막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G7이 조세 개혁에 관해 합의를 도출해 다음 달 이탈리아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 제시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 내용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을 통해 광폭 외교에 나섭니다. 영국 코널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 11일부터 13일까지고요. 1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16일 미국과 러시아 정상회담까지 국경을 넘나들며 숨가쁜 행보가 이어집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을 소개하면서 동맹을 강화하고 대서양 연안국가 간 관계를 재활성화하며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응하고 미국의 이익을 담보하기 위해 동맹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과 한국 TV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인 커뮤니티를 돕기 위해 오늘 제1회 자선기금 마련 골프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돌아보고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라디오 서울 방송과 한국TV가 제1회 자선기금 마련 골프대회를 팜스프링스 인근 판타지 스프링스 리조트 이글폴스 골프 코스에서 오늘 개최합니다. 144명이 참가해 샷건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골프대회 행사를 통해 마련된 수익금의 일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 비영리 단체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데, 올해 조성된 기금은 한인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대표적인 한인 비영리 봉사단체인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에 기부됩니다. 가주경제 전면 재개 국면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그동안 움츠려졌던 기분을 훨훨 털어내고 한인 커뮤니티가 다 함께하는 이번 대회에서는 참가자들을 위한 푸짐한 상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남녀 챔피언 2명, 장타 부분 남녀 우승자 2명, 근접 부분 남녀 우승자 2명, 그리고 부비 부분 남녀 우승자 2명, 수상자들을 선정해 온오프 드라이버, 온오프 하이브리드, 야마하 드라이버와 야마하 웨지, MU 파우치백 등이 부상으로 증정됩니다. 골프대회에 참가하는 참가자 전원에게는 푸짐한 구디백이 증정되며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라플 경품 추첨 행사를 진행해 다양한 경품을 제공합니다. 올림픽 골프에서 발행한 $900 상당의 온오프 드라이버와 $500 상당의 온오프 우드와 온오프 하이브리드, $800 상당의 야마하 드라이버 등 수만 달러 상당의 골프용품과 $2,000 상당의 프라임 LED 마스크와 코웨이 청정기, 경동 나비엔의 온수매트, 캐시프라이즈, 고급 화장품 세트 48개 등이 경품 추첨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증정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안전수칙에 따라 골프대회 참가자들에게 모든 행사 전 발열 테스트와 코로나 테스트를 실시하며 대회 저녁 식사는 야외 공간에서 안전하게 제공됩니다. 한인 비영리 봉사단체의 힘을 보탤 수 있고 커뮤니티 응원을 얻은 봉사단체의 나눔으로 한인 커뮤니티가 코로나 위기를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귀중한 의미가 담겨있는 라디오 서울과 한국TV 자선기금 마련 골프대회에 많은 후원자들과 참가자들이 뜨거운 참여 열기를 보이면서 한인 사회의 결속을 새삼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내 식당들이 앞으로 계속해서도 주류를 투고 방식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식당들이 주류를 투고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조처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주류를 투고 방식으로 판매할 때에는 음식과 함께 판매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또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돼도 캘리포니아 내 식당들이
보도나 주차장 공간을 식당 야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소한 2021년까지는 허용이 지속될 방침입니다. 식당 패티오 공간 활용 조처는 식당이 소지한 시정부로부터 하지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LA시 같은 경우에는 엘플라시코 계속 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입니다. 오는 6월 15일 캘리포니아 경제의 완전 재개방 조치를 앞두고 경제활동이 크게 늘어나면서 식당 방문 수요도 급증하고 있지만 한인 요식업계가 2달여 가까이 필요 인력을 충원하지 못해 본격 영업 재개를 앞두고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인 식당들이 이렇게 구인난에 봉착하게 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실내 식사 서비스가 다시 재개되면서부터입니다. 실내 영업과 패티오 야외 영업으로 영업장이 분리 확장된 데다가 투고 주문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겹쳐져 일손이 더 모자라게 된 것입니다. 특히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기점으로 경제활동에 나선 한인들의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식당 수요도 함께 늘었고 사람을 구하지 못한 한인 식당들은 손님 맞기에도 벅찰 정도로 구인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 수속 시 요구되는 지문, 사진 등 생체인식 등록 절차의 심각한 적체로 이민 업무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오는 2023년 5월까지 일부 이민서류안에서 생체인식 등록 절차를 면제하는 등 적체 서류 해소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저수지 1,500곳 저수량이 예년의 50% 안 돼 여름철 가뭄이 심각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당국은 현재 각 지역 저수지 수위가 놀랄 정도의 속도로 낮아지고 있다며 가뭄 사태의 심각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UC 데이비스 수자원 연구센터는 가주 전역 1,500개 저수지의 저수량이 올해 달성해야 할 수위의 5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북가주 폴섬 레이크 같은 휴양지로 유명했던 저수지의 레저 활동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또 강으로 돌아와 산란해야 하는 연어도 역시 강물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위험한 상황입니다. LA 한인축제 개최 일정이 6월 말에서 10월 중순으로 2주 정도 연기됐습니다. LA 한인축제재단은 대규모 행사인 만큼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만 입장시키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정기이사회에서 올해 축제 일정을 당초 9월 30일에서 10월 3일까지 해서 2주 뒤인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LA시의 축제 허가 재개가 이달 15일 이후로 예상되고 농수산물 엑스포에 참석하는 한국 지자체들의 필요한 물류 시간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미국의 전국 지역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뉴욕 소식입니다. 앞으로 뉴욕시 학생들은 학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 2일 보다 많이 학생들이 신속하게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립학교에 이동식 백신 접종소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는 오늘부터 브롱스에 위치한 4개 학교에 이동식 백신 접종소를 운영합니다. 한국 정부가 내년 3월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오는 21일 뉴욕 총영사관에서 모의 재외선거를 실시합니다.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9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70여 개 재외공간에서 모의 재외선거를 실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메릴랜드는 주당 $300의 연방 추가 실업수당 지급을 7월 4일부터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경제 회복에 큰 진전을 보이며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고 사업을 재개한 고용주들이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지만 9월 6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던 특별 실업수당을 비롯해 긴급 실업수당과 실업자 보조금 같은 각종 연방 실업수당 혜택을 2달 앞당겨 7월 4일부터는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죽은 매미들이 상당히 많이 널려 있다고 합니다. 나무가 많은 지역은 특히 더 그렇다고 그러는데요. 워싱턴 DC뿐만이 아니라 동부 지역 대부분을 매미떼가 덮친 상황입니다. 17년 주기로 나타나는 브루드엑스라는 이름의 매미가 떼지어 나타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당국은 올여름 동부 지역에 나타난 매미떼가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 마리에 달하는 것을 추정하고 있다며 섭취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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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샌프란시스코 소식입니다. 베이 지역의 렌트 비용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컬은 팬데믹 시작 이래 처음으로 베이 지역 3개 도시권에서 5월 원베드룸의 렌트비가 전달비에서 모두 인상됐다고 보도했습니다. 5월 샌프란시스코의 원베드룸 렌트비 중간 가격은 지난달과 비교할 때 1.9% 인상돼 현재 $2,650로 알려졌습니다. 시애틀 워싱턴주 정부도 오리건 등 타주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백신 접종을 장려하기 위해 최고 당첨금 $1,000,000 백신 로또를 도입했습니다. 제이 인슬리 워싱턴 주지사는 주민들이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서두르도록 하기 위해서 샷 오버 라이프타임이라며 이름의 이 백신 접종자 이벤트를 실시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당첨자에게는 $1,000,000가 지급됩니다. 워싱턴주 뷰리앤 시의회가 음식 트럭의 관내 영업행위를 시범 사업으로 허가했다가 기존 식당업체들의 강한 항의에 부딪혀 없던 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시의회가 지난 3월 음식 트럭 영업을 1년간 시범 사업으로 승인하자 라틴계 경제단체가 팬데믹으로 고전하는 기존 식당들의 설상가상의 악법이 됐다며 거세게 항의한 것입니다. 시의회는 4월 말 시행 예정이던 이 프로그램을 보류했고 팬데믹이 완전히 풀린 뒤 시행 여부를 재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워싱턴주 동부 폴만에 있는 워싱턴 주립대학 인근 남학생 사교 클럽에서 숨진 채 발견된 신입생 세미오 마티네즈 군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워싱턴 주립대학 학생 15명이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워싱턴주 위트먼 카운티 검찰은 사건 당시 마티네즈에게 최소 한 잔 이상씩의 술을 건넨 15명의 학생들에게 미성년자에게 술을 먹인 혐의로 기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최대 징역 1년과 $5,000의 벌금이 예상됩니다. 끝으로 하와이 소식입니다. 여름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하와이주의 관광산업도 조금씩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는 가운데 하와이의 주민들은 정부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시장조사 기업 엔틀로지 리서치가 6월 1일에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하와이 주민들은 증가하는 관광 수요를 통제하기 위해서 유명 관광지의 인원 제한이나 입장료 인상 등의 정부 규제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4월 16일부터 5월 3일까지 하와이 주민 7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설문조사위원으로 참여한 하와이 주립대 공공정책부의 콜린 무어 교수는 이번 조사 결과가 하와이 주민들이 관광 산업을 바라보는 미묘한 감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시 말해 관광객으로 붐비는 상황을 반기는 하와이 주민은 거의 없다는 해석입니다. 이 하와이주 관광 산업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바라는 목소리가 존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경기 시작한 지 한 6분 만에 앤서니 데이비스가 부상으로 벤치로 들어갔을 때 후반에는 복귀하겠지. 점수차가 점점 벌어질 때도 앤서니 데이비스가 돌아와서 르브론 제임스와 함께 역전하겠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LA 레이커스가 어제 피닉스 선즈와의 플레이오프 1라운드 6차전에서 100대 113으로 패했습니다. 시리즈 전적 2승 4패가 된 레이커스는 챔피언 결정전 2연패 물 건너간 건 당연하고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일찌감치 조기 탈락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소속된 팀, 르브론 제임스의 소속팀이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탈락한 것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르브론 제임스가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탈락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예 못 나간 적은 있었지만 플레이오프에 나가면 1라운드는 무조건 통과를 했었는데 이번에 처음 1라운드에서 탈락했습니다. 2019-20 지난 시즌 챔피언 결정전 우승팀 레이커스는 정규 시즌 내내 원투펀치인 이 르브론 제임스와 앤서니 데이비스의 부상으로 고전한 끝에 7위에 그쳤고 와일드카드 경기인 이 플레인 토너먼트까지 거치면서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 진출했지만 결국 피닉스를 넘지 못했습니다. 레이커스의 탈락으로 이번 NBA 시즌은 2010년 이후 11년 만에 르브론 제임스 또는 스테판 커리가 없는 챔피언 결정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2010년 레이커스와 보스턴 셀틱스의 챔피언 결정전 이후 2011년부터 14년까지는 르브론 제임스가 챔피언 결정전에 항상 올랐었고 2015년부터 18년까지는 스테판 커리가 이끄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챔피언 결정전에 꾸준히 올랐었기 때문입니다. 11년 만에 르브론 제임스, 스테판 커리가 없는 NBA 플레이오프를 치르고 있는데 그러면 또
다른 영웅, 또 다른 스타가 탄생을 하게 되겠죠. 이번에는 어떤 스타 선수가 탄생할지 플레이오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US 여자 오픈 첫날 경기에서 세계 랭킹 1위 고진영과 2019년도 이 대회 우승자 이정은이 공동 9위에 올랐습니다. 한편 악명 높은 코스답게 첫날 15명만이 언더파를 친 가운데 17살의 고등학생 아마추어가 선두에 올라 주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세계 랭킹 1위 고진영이 시즌 첫 승을 향해 순조롭게 출발했습니다. 고진영은 첫날 버디 3개와 보기 2개로 1언더파를 쳐 2년 전 이 대회 챔피언인 이정은과 나란히 선두의 세타 뒤진 공동 9위에 올랐습니다. This course is tough because fairway is narrow and green is small and rough is very tough. I think more difficult. 이 대회 세 번째 우승을 노리는 박인비는 리디아구 펑샨샨과 같은 조에 편성돼 5년 전 리우올림픽 금은동 메달리스트 대결을 펼쳤습니다. 펑샨샨이 2언더파로 가장 앞섰지만 박인비와 리디아고도 2분파 공동 16위로 무난하게 출발했습니다. 1라운드에선 17살 고등학생 메가 가네가 공동 선두에 올라 대회 관계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미국 주니어 랭킹 3위인 가네는 15살이던 2년 전에도 이 대회에 출전했는데 당시엔 컷을 통과하지는 못했습니다. The courses didn't actually close down for that long, and because I switched to online school because of COVID, I actually had way more time in my schedule than I've ever had to practice and play golf and spend more time on the course. So it was kind of a bit of an advantage for me to take my game further. 전체 156명 중 단 15명만이 언더파를 기록한 가운데 디펜딩 챔피언 김아림도 8오버파 131호 악명 높은 코스에 고전했습니다. 1라운드부터 기권하는 선수가 나오는 등 11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 오버파를 치며 올림픽 클럽 레이크 코스에서 자존심을 구겼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PGA 투어 메모리얼 토너먼트는 1라운드가 악천후 때문에 연기됐고 오늘 1라운드 경기가 재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콜린 모리카와 선수가 6언더파 단독 선두입니다. 2위는 아담 농 선수가 5언더파 공동 2위 그룹에 포진돼 있습니다. 강성훈 선수가 4언더파 공동 5위로 한인 선수 가운데는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노리는 한국 벤투호가 이곳 시간으로 내일 새벽 4시 예선 3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2년 전 예선 첫 경기에서 투르크메니스탄을 만났던 벤투호의 기억은 좋지 않습니다. 나상호, 정우영의 연속골로 이기긴 했지만 세계 132권 약체의 밀집 수비에 쩔쩔맸습니다. 이후 경기도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스리랑카전 골잔치를 벌였지만 북한, 레바논과 득점 없이 비기면서 전술에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Há resultado que nos interessa, que é ganhar, para podermos ficar mais perto de alcançar o nosso objetivo. 벌떼 수비 돌파의 법은 측면 공격입니다. K리그에서 날카로운 크로스를 선보인 이희재와 강상우를 승산시켰고 공중볼을 마무리할 수 있는 장신 공격수 김신욱도 오랜만에 발탁했습니다. 주장 손흥민부터 황의조, 이재성까지 유럽 무대를 휘저은 92년생 트리오도 완전체로 폭격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또 오랜만에 또 대표팀에 와서 또 서로 이야기하고 또 앞으로의 경기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또 그런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기권한 북한 경기가 전부 무효 처리되면서 레바논의 골득실에서 앞선 H조 1위에 올라섰지만 한일전 0대3 완패, 요코하마 참사로 구겨진 자존심을 되살릴 방법은 압도적인 승리뿐입니다. 축구 팬분들이 축구를 보면서 웃을 수 있는 또 저희처럼 행복 축구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2차 예선 3경기를 전부 안방에서 치르는 것도 든든한 가운데 전승으로 최종 예선에 나서려는 벤투호는 내일 저녁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닻을 올립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미국 정부가 제공한 잔슨앤잔스의 코로나 바이러스 얀센 백신 101만 2,800명 회분이 한국 시간으로 5일 도착했습니다. 얀센 백신을 실은 공군의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가 한국 시간으로 0시 40분경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착륙했다는 것입니다. 이 얀센 백신 도착 현장에는 한국 측 박재민 국방부 차관과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이길 복동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이 참석을 했고 미국 측에서는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 대사 대리와 브래드 설리반 주한미군 사령부 참모장이 참석했습니다. 얀센 백신은 하역 작업과 세간 검사를 거친 뒤에 2대의 수송 차량에 실려서 경기도 이천평택 물류센터로 옮겨지게 됩니다. 케네스 워즈바흐 태평양 공군 사령관, 미 태평양 공군 사령관이 한미일 연합 공군 훈련 레드 플래그에 대해서 통상적인 훈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워즈바흐 사령관은 그 이상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역을 불안정하기 위한 훈련은 절대 아니더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월즈바흐 사령관의 이런 발언은 북한이 대외 선전 매체 메아리를 통해 한국군의 레드 플래그 참여를 맹비난한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레드 플래그는 통상 지대공 미사일 등 방공만을 갖춘 적을 상정하고 아군이 청군, 가상 적군을 맞는 쪽은 홍군으로 나눠 실시하는 모의, 격추 훈련입니다. 미국 뉴욕의 대표적인 명소인 자유의 여신상은 지난 1886년도 미국의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 프랑스가 제작해서 선물한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미국 독립 기념일에 맞춰서 프랑스가 또 다른 자유의 여신상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국 뉴욕의 리버티 섬에 세워진 높이 약 93m의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프랑스가 지난 1886년 미국 독립 100주년을 축하해 만들어 보낸 것입니다. 그로부터 135년 만인 올해 이 자유의 여신상은 새로운 자매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금 프랑스 파리의 한 박물관 앞에 서 있는 이 여신상입니다. 미국에 보낸 자유의 여신상 제작 당시 모델로 쓰려고 만든 11개의 복제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자매 여신상은 현지 시간으로 오는 7일 컨테이너선에 실려 뉴욕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뉴욕 도착 예정 시간은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프랑스가 미국에 두 번째 자유의 여신상을 보내는 것은 양국 간 우위를 재확인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뉴욕에 첫 번째 자유의 여신상이 세워진 지 3년 뒤 1889년엔 파리 에펠탑 부근 인공섬에 22m짜리 자유의 여신상이 세워졌습니다. 미국이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을 기념해 보답으로 만들어 보낸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으로 가는 두 번째 자유의 여신상은 워싱턴 DC에 있는 주미 프랑스 대사관 관전회에 세워질 예정입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한국 검찰 소식입니다. 법무부가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YTN입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검사급으로 불리는 검사장급 이상 검사 41명에 대한 승진사를 단행했습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장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참모인 이정수현 법무부 검찰국장이 발탁됐습니다. 사법연수원 26기로 서울 남부지검장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관심을 끌던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해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수사 기소 지휘 라인이 아닌 법무연수원장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서울고검장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법무부는 이성윤 지검장의 승진과 관련해 박범계 장관과 김호수 검찰총장의 의견이 일치했냐고 묻는 질문에는 개별 인사에 대해 설명하기 어렵다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이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좌천됐던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일선 복귀 여부가 관심이었지만 결국 수사 기소 권한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호수 검찰총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할 대검찰청 차장검사에는 박성진 현 부산검장이 발탁됐습니다. 승진 인사를 보면 고검장급으로는 사법연수원 23기와 24기, 25기, 26기에서 모두 6명이 승진됐습니다. 법무부는 능력과 자질, 리더십과 신망을 두루 갖춘 인사들의 승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검사장급으로는 연수원 27기와 28기 그리고 29기까지 모두 10명이 새로 보임됐습니다. 법무부는 기존의 인사기조를 유지해 검찰 본연의 임무인 인권보호와 형사, 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한 인사들을 우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인사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기수 파괴입니다. 앞서 박범계 장관은 간부급의 인사 적체 문제를 언급하면서 용퇴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연수원 23기인 강남일 대전고검장과 구본선 광주고검장이 각각 검사장급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2021년 6월 4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37MPG의 강력한 스토리텔링 머신, 2021 기아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비즈니스에 힘을 드립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생산자와 미국의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울타리몰. 중간 유통 단계를 싹 없앴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하고 추천하는 최고 품질의 제품만을 판매합니다. 편리한 온라인몰과 LA, 라미라다, 토렌스 세 곳의 직매장에서 대한민국 프리미엄 농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울타리몰. 인터넷 검색창에서 울타리몰